우리나라 미래가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경제의 성장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거는 분명히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인구 감소에서 부동산이 망한다, 또 일본처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안녕하세요. 27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또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 내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펴보면 이런 단순한 주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일본의 지난 30년 동안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30년에 걸친 전국 토지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2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지속적인 하락 흐름이 나타나다가 2018년부터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만 놓고 본다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러도 충분한 굉장히 기나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오사카라든가 동경처럼 인구가 많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어떨까요? 그림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동경과 오사카의 아파트 가격이 2000년대 중반 정도를 고려로 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경은 호당 1억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 그 정도의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4천만엔, 우리 돈으로 한 4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직후보다는 아직도 싼데, 지난 2005년 또는 2007년 사이 겪었던 역사적인 바닥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평균적인 토지 가격은 계속 하락했는데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값은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벌써 우리에게 한 가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일본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일지 모르지만, 대신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동경을 비롯한 핵심적인 도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에 나타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동경 도심권 혹은 동경 메갈로폴리스라고 불리는 거대 도시 지역의 인구는 무려 3,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 상승의 흐름은 2005년을 전후한 전체 일본의 인구 감소에 비해서도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며 집중된 인구의 영향 속에 또 여기에다가 주택 공급의 감소 등이 겹쳐지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는 근데 비단 일본에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강력 추천하는 책 직업의 지리학의 에니코 모레티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끌어당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얼마 전 SK 하이닉스가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용인 지역에 짓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면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더 나가서 두꺼운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기업이나 또 근로자 모두 상대적으로 쉽게 직업도 찾고 또 근로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들게 되면 여기서 연쇄적인 화학 반응들, 혁신의 화학 반응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도 이런 대도시로의 이끌림, 대도시로의 집중 현상을 낳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토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자료,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이라는 자료를 보시면 이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드디어 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를 넘어설 정도로, 즉 다시 말해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의 수도권 지역의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0.89%,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0.06%로 사실 비수도권 지역은 이제 인구 감소가 눈앞에 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층들이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주도하고 있는가? 40세 미만, 그러니까 20대, 30대 인구가 집중적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 80세 이상 인구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0세 미만 인구들의 수도권 이동은 이해가 되죠? 직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업 때문에 학교 가기 위해서 이동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80세 이상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결국 의료 또는 헬스케어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 때문에 역이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하나 제기됩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행정도시, 세종시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 지역 곳곳에 혁신도시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면서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 무척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재밌는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행복도시가 바로 행정도시를 이야기합니다.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사이에 집중되었었다. 그런데 최근 수년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이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거의 중지되거나 감소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서 혁신도시가 막 자리 잡을 때, 그리고 그쪽으로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하게 될 때는 사람들의 이동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속성이 없더라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런 행정도시 그리고 혁신도시에 유입되는 사람들의 구성, 원적지 구성들을 살펴봤더니 재밌는 통계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고요. 대부분 그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대부분들은 그 주변 지역, 예를 들어서 세종시다 그러면 충청도에서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각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의 전입인구 대부분의 구성은 그 주변 지역에서의 이주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경제의 성장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거는 분명히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인구 감소에서 부동산이 망한다, 또 일본처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본 부동산 시장 내에서의 양극화 경향들, 특히 동경과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메갈로폴리스 거대 도시권의 인구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일단 주택을 구입한다 그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든 나라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시대들은 이제 점점 희수해지는 것 아닌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분명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 주변 도시로의 확산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 지역이 인구가 늘어날 여지들이 있는가, 특히 젊은 인구들의 유입들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본다면 좋은 투자의 기회를 잡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